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세계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인력 유치라든지 또는 유학, 뭐 이런 어학연수, 뭐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그 현 상황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인구의 5%가 이제 외국인이 돼버렸고, 우리 재외국민들은 벌써 750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글로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 불법 체류 문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이거 불법 체류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게 한국은 지금 이제 많은 대학교, 이제 제가 대학교의 그 국제교류원장님들을 이분들이 이제 유학 그 정책을 유학생 관리를 총괄을 하니까 이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보면은 학생들이 이탈을 해서 불법 체류가 되면은 이 불법 체류를 신고하게 되면은 거의 뭐 출동을 안 한대요. 출동을 안 한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제가 그 확인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신문에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한배신문이라고 있습니다. 한배신문에 보면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비자 브로커 근절해야 라는 기사를 제가 썼는데, 이 지금 한국의 베트남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학연수생을 가면 70%가 불법 체류자가 됐다 그래요.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2019년 5월이니까 작년인데, 작년 1년 전이네. 1년 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SBS 방송국하고 다뤘어요. 이거를 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지,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낱낱하게 이 방송을 했는데요. 이게 브로커 문제인데, 한국이 이 당시에만 해도 35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40만 명, 뭐 50만 명, 뭐 이쪽으로 막 가게 되면은 얼마나 심각해질까요? 그런데 불법 체류 전담 인력은 257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비자 신청을 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호주로도 보냈는데 항상 그 지문 등록 의무제를 실시합니다. 그 지문 등록 의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것을 항상 해야 돼요. 건강검진하고 지문 등록 의무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한국 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이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베트남에서 사기 결혼, 사기 유학, 사기 근로 등이 수없이 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는 뭐 이제 그 공항에서 한다. 공항에서 지문 입력을 한다. 이렇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비자 신청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고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한국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해외 인력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엉성한 제도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난 우리가 국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정말 뭐 불법 체류자리 40만인데 257명으로 전담 인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나갑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뭐 하도 신고가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갑니다. 뭐 이제 한 달 기다려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심지어는 대학 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체류자를 근절하려고 하지만 버겁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나라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은 호주를 한번 볼까요? 호주를 보면은 어학연수생이든 유학생이든 가자마자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한국은요, 6개월 이후에 토픽 뭐 2급 이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베트남에서도 진짜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면은 미국, 영국, 통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계로 말씀드리면 일본으로 한 4만 명 정도 갑니다. 4만 명. 그리고 호주로 한 4만 명이 갑니다. 호주로 4만 명. 그 다음에 미국으로 1만 명, 영국으로 한 1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 나라들의 정책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자가 뭐 받는 게 쉽진 않아요.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가짜 서류들을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은행 잔고 증명서다 그러면 은행에 연락을 해가지고 직접 검증을 해요. 그래서 잡아내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제서야 이제 뭐 예치금 보증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호주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게끔 해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법 체류는 강력하게 대처하되 비자 정책을 좀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쵸? 해주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뭐 필요해야지 써주는 거죠. 시장에서 필요 없으면 안 써주잖아요.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한국어 능력이 안 되면 누가 뽑아주겠어요. 그쵸? 한국어 능력이 돼야지 뽑아주는 거죠. 시장에서 결정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유학생들이 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 무역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호주 유학을 전개를 하면서는 정말 호주하고 한국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한국의 유학이 유치원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정말 호주는 대학생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불법 체류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거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법 체류를 그냥 뭐 미등록 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미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미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불법 체류는 무조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면 무조건 추방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갖게끔 해줘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이탈을 잘 안 해요. 한국에서 이탈 엄청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학연수생 70%가 이탈을 했다. 이런 엄청난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뭐 대학에서는 뭐 하루아침에 뭐 100명이 막 이탈했다. 뭐 대학에서는 30명이 이탈했다. 뭐 대학에서는 뭐 1000명을 유치했는데 이제 뭐 1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은 다양한 기사가 나올 텐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정책이 허술한 거예요. 허술한 거. 그래서 뭐 1% 미만 대학은 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브로커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각종 비리가 그냥 구석에서 엄청 일어나니까 불법 체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SBS 방송국과 기자들하고 진짜 한 3박 4일 정도를 베트남에서 현지에서 막 잠입 취재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가짜 서류들이 만들어지는가라는 현실들을 고발한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비자 정책은 합리적으로 좀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직업 전문학교 유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필요해요. 한국에서 뭐 요즘에 그 건설 기술 뭐 이런 직업 전문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직업 전문학교에서 그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D4-6라는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르바이트가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요즘에 이제 연수생 제도로 연수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변경이 됐는데 좀 이런 것처럼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법을 까다롭게 하면서 이게 아주 후진국형이에요. 까다롭게 하면서 불법을 유도하면서 뒤에서 비리가 이렇게 작용되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구멍난 정책들인데 저희가 이 베트남에 와서 진짜 무슨 영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해서 구속되고 막 비자 비리들 이거 많이 일어나죠. 뭐 중국이라든지 뭐 몽골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부끄러운 겁니다. 외교관들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대사관들하고 정말 많이 싸워요. 제가 한국에서 정말 공무원들하고 안 싸우려고 제가 진짜 베트남에 가면은 한국어만 가르치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또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허술하고 그 속에 굉장히 어떤 구멍이 나서 당연한 어떤 비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문제 삼는 거죠. 그게 애국인데 애국을 도리어 이제 귀찮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불법 체류 강력 대처 그리고 비자 정책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자. 이거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꼭 그 한국에서 비자가 4년 10개월 동안 있고 나서 농업을 하든 제조업을 하든 어업을 하든 있다가 베트남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라 어, 연장을 해주되 처음부터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토픽 몇 급 이상이면 연장이 가능하니까 토픽을 취득해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분들이 뭐 좋으신 분들도 많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꾸 행정을 어렵게 해가지고 비용을 발생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익을 생각해줘, 국익을. 국익을 생각해서 그런 제도들. 또 뭐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완화 제도라든지 또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비자 변경이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해외 인재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이 중에서도 정말 준비된 사람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의 인구 정책하고도 맞물리게끔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예? 그래서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은 한국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 타임에 우리가 한국어 진흥이라든지 한글 세계화라든지 영어 공용화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딱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희태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에 제가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룰게요. 제가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인들이 캐나다로 간다, 한국으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은 어떤 정책이 합리적일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탐구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정인태 글로벌 국정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